안녕하세요. 3월 9일 월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여태까지 그래도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던 세종시의 감염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뉴스 먼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던 줌바 댄스 강습소의 관련 확진자가 8일 현재 105명까지 늘어났다. 지난달 12일 전국 댄스 강사 워크숍에 함께 참석한 강사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이 워크숍에 참석했던 대구의 또 다른 줌바 댄스 강사도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세종시에서는 줌바 댄스 강습을 들은 40, 50대 여성들이 확진됐다. 전날인 7일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도 감염됐다. 세 사람은 모두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줌바 댄스 강사에게 춤을 배웠다.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강사는 지난달 전국 댄스 강사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로써 줌바 댄스라는 연결고리를 가진 확진자는 모두 105명으로 늘었다. 댄스 강사 8명이거나 수강생 아니면 그들의 가족이다. 첫 사례가 나온 천안이 91명으로 가장 많다. 아산 7명, 세종 4명, 서울, 대구, 계룡이 각 1명 순이다. 천안에 있는 한 발레 학원에서 열린 워크숍은 강사들이 30평 남짓한 공간에서 2-3시간 가까이 모여 있었다고 한다. 보건당국은 워크숍에서 감염된 강사들이 전국 교습소로 돌아가서 바이러스를 옮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사에게 배운 수강생들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 접촉하면서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확진된 수강생 가운데 외부 접촉이 잦은 공무원이나 학원 강사도 있어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8일 확진된 세종시의 50대 여성은 잠복기 동안 학생 18명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소속 공무원과 접촉했던 27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이 일했던 정부 세종청사는 1만 5천여 명이 함께 일하고 있어 추가 감염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 지금 오늘 제가 오전에 받은 그 소식으로 보면 세종 현재 8명까지 확진자 늘어났고요. 그 중에 7번, 8번 바이올린 교습하셨던 그분과 관련된 분이라고 하네요. 지금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좀 진정되고 다시 도시가 활기를 찾고 우리 이 상가도 좀 활기를 찾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요.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어떤 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에 대한 기사 여기 지금 난 거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수용성 다음은 안시성, 김부검, 풍선 효과 우려에 정부 과도기 현상. 네,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여기 지금 계속 오르면서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가 이제 들어가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안시성, 안성, 시흥, 화성,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앞으로 이쪽도 뜰 것이다. 김포, 부천, 검단 해서 김부검 이렇게 부르네요. 말을 계속 갖다 붙이는 게 좀, 네. 자, 그러면 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경기, 수원시 영통, 장안, 권성구와 의왕시, 안양시, 만안구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 지역 전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지난달 20일 강화했다.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수용성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나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곧바로 안시성, 김부검, 오동평, 남산광 등 다음 투자처가 어딘지를 점치는 신조어가 쏟아졌다. 서울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은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구는 2월 넷째 주와 3월 첫째 주 모두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강남권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현실 인식은 시장의 반응과 차이가 있는 듯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수용성 집값 상승은 풍선 효과가 아닌 과도기 현상이라는 글을 통해 이른바 풍선 효과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맞춤형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12.16 대책 이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옮겨간 것인데, 이를 부인한다면 12.16 대책의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국지적 집값 급등세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규제를 받는 지역은 잠시 냉각되지만 다른 지역이 상승하고 결국 시장 전체가 상승세를 타는 양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과천, 청라 등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보면 코로나19 사태에도 수만 명이 청약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4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아파트 분양이 급감하면 공급 절벽이 온다는 위기의식이 매수 심리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둑을 높이 쌓아도 물이 그 이상으로 불어나면 둑은 넘친다. 대출 규제나 과세 강화 같은 거래 규제 정책은 임시 방편일 뿐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의 변동폭만 키우는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의 집값만 잡을 것이 아니라 대도시 정비사업 정상화 등 수요에 맞는 공급 정책과 부동산 직접 투자 외에 투자 활성화 대책 등 숲 전체를 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요 지금 마지막 어떤 결론 부분 사실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더 필요합니다. 또 부동산 말고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유동성이 있는 자금들 어디로 가야 할지 좀 제시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충청권에 해당하는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균특법 응어리 풀렸다. 이젠 혁신도시 실마리 풀 때.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공공기관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 지역과의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콘셉트 및 기본 방향 우선 설정으로 정확한 타겟팅을 위한 연계성, 테마성 등의 논리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유치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 모든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인다. 이는 곧 대전과 충남도 이 치열한 유치 경쟁에 조만간 뛰어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2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20여 곳이다. 대전시는 가속화되는 인구 유출과 쇠퇴로 지역 내 불균형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충남도는 발전 속도가 더딘 내포 신도시를 각각 혁신도시로 지정해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6일 의결된 균특법 개정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3개월 경과 후인 6월쯤 법안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토부에 7월경 혁신도시 지정을 요청해 균발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혁신도시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네, 대전 같은 경우에 지금 원도심 인구가 그 유성구, 서구 이런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거기 어떤 개발의 요소가 필요한 시점이라 그쪽으로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또 이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내포신도시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뭐 계획들이 잡히면서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아직 너무 허허벌판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혁신도시를 끌어들어오면서 내포신도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노력들을 할 텐데요. 이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일단 국가기관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그 국가기관들의 뭐 최대 30%까지 지역 인재들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유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학 연구, 이제 연구 쪽 지정되면 그쪽으로 또 지원들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과 그 관련해서 또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제 힘을 쏟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볼 때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으나 거기가 너무 썰렁한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꼼꼼한 대책, 제대로 된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세종시 아파트값 뉴스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도 세종 아파트값 상승세.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코로나 여파에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부동산을 찾는 수요층의 발길이 줄어 실거래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매매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전국 탑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소강되는 시점이면 정부의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과
4.15 총선 특수가 맞물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8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의 3월 첫째 주 매매가격 상승률은 1.0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고운, 아름, 종촌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단기간 높은 상승에 따른 부담감 등으로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전세가격 상승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0.82%로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실제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및 월세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코로나 사태에도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화랑이 지속되면서 향후 시장의 낙관론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가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경우 부동산 매수 심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4.15 총선이 본격화되면서 세종시에 대한 각종 호재가 발표될 경우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네, 한 세종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세종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저평가 지역이었던 고운동까지 매수세가 확산된 이후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인해 다소 잠잠한 분위기지만 매매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소강되고 총선 시즌까지는 눈치 보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및 총선 특수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고 하는데요. 성급한 원래 그 낙관론은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한 몇 달 사이에 아주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그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이 매매가 상승하는 가운데 매매 물량이 줄면서 다소간 관망세가 조금 나오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또 한 번 또 치고 올라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어쨌든 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돼야 다음 발걸음에 대한 예측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은 시점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세종시에도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 위생에도 힘쓰시고 마스크 사는 요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은요, 생년이 이제 1하고 6으로 끝나는 이제 연도 출생하신 분들 오늘 마스크 구입하시는 날이네요. 참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마스크 꼭 구입하시길 바라고 별일 없이 이번 사태가 다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비타민 TV 뉴스 브리핑이었고요. 저는 미스터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